되기 전에 31년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키우는 업무를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4년간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민생과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전문성과 경험, 강주의 지역 발전, 강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주에 내려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당선이 되면은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 하는 공약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있는 지역이 지하철 2호선 공사 때문에 소상공인 피해가 막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늘 드는 생각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법을 좀 만들어서 이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품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사무실에서 운천 저수지로 이어지는 운천로가 있는데요. 여기에 소상공인 가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하철 공사 한 4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영업 손실이 엄청납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5개월 동안 거의 뭐 가게 앞이 완전히 차단됐을 때 가게 문을 닫은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법이 토지보상법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해야만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근히 힘들게 버티면서 영업을 한 소상공인들,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으란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반드시 지하철 공사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보상법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만들어서 소상공인과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네. 마륵동 탄약구 이전 부지에 뭐 통합 돌봄타운을 건립하거나 일자리 사업 확충, 소상공인 피해 보상 등 뭐 8대 공약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국회에서 4년간 초선 의원으로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의 재원을 마련하고 또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 예산 근거를 마련하는 이 부분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필요하다면은 특별 교부세도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특히 마르동 탄약고 이전 문제 너무 오래된 문제입니다. 강주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탄약고 이전 사업비 약 75%가 집행이 됐고 25%약 800억 원이 아직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6월에 연약지방공사까지 다 마쳤고요. 근데 작년 8월 달에 국방에서 또 태클이 걸렸어요. 매몰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탄약고 이전 사업과 군공항을 연계시켜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관점에서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이 주민의 사유재산이 침범당하고 있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제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약고 부지 주변에 여의도 면적이 한 70%, 61만 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야 단약고 이념무지 뭐 껐떡하면은 매몰 비용 뭐 이런 것 때문에 중단이 되는데 이거 탄약고 군공항 이전한다고 사인하더라도 10년, 15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고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당선이 된다면은 강주시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조속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 모두 마륵동 탄약고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부지 활용 방안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 후보들의 방안에 비해서 후보께서 제시하는 방안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통합 돌봄타운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매우 심각하고 지방 소멸 문제도 굉장히 우려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노인을 위한 공공요양병원,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반다비 체육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강주시립요양병원 2개가 폐쇄돼가지고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상당히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약고 이전 부지에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의료 서비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요양병원, 공공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강주에서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강주의 유입 인구도 늘어나고 지방 소멸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후보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광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시민들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주도 이제는 정치권도 인권이라든지 민주화 이런 쪽에서 경제 문제, 민생 문제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인 제가 광주에 내려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경제가 잘 돌아가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권 전체가 발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부산, 울산 메가시티 있지 않습니까?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권 메가시티도 만들어야 되고요. 미래철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해서 일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강기정 시장이 저한테 미래철 소부장 특화단지 1등 공신은 김경만 의원이다, 이렇게 강조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래차 선도도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서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이런 구조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마륵동에 건립 예정인 도심융합 특구,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 문화 공간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로부터 동네상권 발전소 2단계 사업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지역화폐 예산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 예산도 더욱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3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조금만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상대 자, 후보 측에서 하고 싶은 질문 이번에는 드리겠는데요. 지난 21년에 대선 운동을 이유로 광주에 내려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고 또 대선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대선이 끝나고 2022년 6월 달에 사무소를 개소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대선 기간 동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공약과 간담회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의 밑그림을 그렸다라고